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추세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공하고는 빠이빠이 해버리고요. 중공이 슬로우다운 되든 말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든 말든 빠이빠이 해버리고 이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닌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국 국채 시장에서 출발을 하죠. 여기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지금 완전 해소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어쨌든 우상향 모양, 즉 정상적인 모양 갖춰가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채 수익률 곡선 보시면 3월물 1.674%, 2년물 1.624%, 10년물 1.8%입니다. 그래서 1년물 이후에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즉 우상향 형태는 갖추어졌습니다. 다만 3년물이 1.622, 2년물 1.624 이렇게 3년물이 2년물보다 살짝 낮기는 하지만 그 추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개월 전 모습, 즉 그 그래프에서 적색 그래프가 1개월 전 일드 커브고요. 까만 게 지금 현재의 일드 커브죠. 이걸 비교하면은 1년물 이하 단기채, 이걸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히 많이 하락했고요. 장기채일수록 수익률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요, 미국채 10년물 그래프를 보시면 더욱 확연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팩트에서요, 더 이상 수익률 곡선 역전을 근거로 리세션, 즉 경기 침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해서 여름 초 이렇게까지 미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으니까 대략 1년 후에 미국 리세션 온다,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 온다, 그 얼마나 주장들이 많았습니까? 그거 다 틀렸다는 거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당시부터 이번 수익률 곡선 역전은 리세션 징조 아니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이고, 그래서 기준금리 내리면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었죠. 하나는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두 번 내렸고, 이번 주 한국 시각 31일 새벽 3시에 세 번째로 또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 인하 확률이 지금 94%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내린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중요한 점은 그동안 그 잠잠하던, 그래서 디플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긴장을 했던 그런 미국의 인플레 지표들이 전부 다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물가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플레 위험이 지금 전면에 부각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페드의 목표치인 2%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보다 낮은 값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양호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좀 더 그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요, 이거는 단기채에 즉각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물은 많이 내리고 장기물은 살짝 올라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해석해오던 점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그 소비 아주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상황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시 우려를 보이던 그 제조업 지표, 이것도 더 이상 하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회복되는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키트 제조업 지수는 4개월째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표도 한번 보시고요. 예. 4개월째 지금 상승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마르키터 제조업 지수는. 그리고 이 PMI 지수, 이거는 마르키터가 글로벌 국가들 이 지표를 제공해주는 전문 업체입니다. 미국에서만 지표를 제공하는 ISM 지수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중에 이제 발표 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점을 다 반영을 해서 결국 최근에 달러 지수 약세도 바로 이런 금융시장의 추세 전환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달러가 그야말로 최고의 안전자산이었으니까 글로벌 리세션 우려를 반영해서 달러에 모인 그 현상이 지금 완화된 거 아니냐, 즉 글로벌 달러 수요가 조금 약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채 시장만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장기채 수익률도 대략 한 달여 전부터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상승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프 올린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만 좀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추세 전환 부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리세션 우려는 사라진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전환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전개, 이걸 이제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물 수익률은 분명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장기채 수익률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 이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로존이나 한국 등 여전히 물가 하락 위험이 진행 중이고요. 미국도 본격적인 물가 상승 조짐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채 수익률 추세 상승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추세에 더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장기물 상승보다는 단기물 하락에 의하여 수익률 곡선의 미미한 우상향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 형태가 되어도 과거처럼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평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완만한 형태의 수익률 곡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 쪽에서 반도체 주가가 상승장을 리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 랠리 재개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됩니다. 우선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 퀄컴, 이들 주가 그래프 감상 한번 해보시죠. 얘들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네? 참고로 지난주에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회사가 실적 발표가 나빠갖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칩 메이커의 대표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칩 메이커. 그러니까 칩 메이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를 말합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면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때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가 근방에서, 연중 최고가 근방에서 살짝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움직임은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참고용이고 오히려 주력 움직임은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움직임을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 연중 최고치, 즉 사상 최고치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는 사실 큰 관계 없고요. 예. 한국이 망하건, 한국이 망해도 얘 두 회사는 잘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경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글로벌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이 주식들은 한국의 글로벌 대표 선수들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축복인 거죠. 네. 이거 없으면 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투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을 리딩하고 있는 점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주목하는 점은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 실적 개선한 게, 실적 개선하는 게서 주가 오른 걸 말합니다. 예, 아직 업황이 실적이 개선된 것이 될 것인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게 지금 논쟁 중이죠. 지금 3분기에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4분기잖아요.
예? 4분기도 지금 한 달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고 인텔이 그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에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주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실적 개선된 것이 최근에 페이스 원딜 합의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no입니다. never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화웨이 계열사 110개 이상 이 회사들에게 엔티티 리스트로 거래를 완전 금지당한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입니다. 무역 전쟁 없었다면 뭐 더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성장하나 조금 성장하나 뭐 성장하면 되지 무슨 대세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역 전쟁 격렬하게 그 진행되었음에도 이들 기업 성장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중공 경제 새로 다운되고요.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독일, 한국 이들 개별 국가들은 힘들겠죠.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개별 기업들 중에서도요. 중공 리스크 관리 못하면 망가지겠죠. 그래서 망할 나라 망하고요. 망할 기업 망가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기회에 흥할 나라 흥할 기업들은 황금 기회를 갖는 것이죠. 네? 구판 망가지고 새판 짜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반도체이겠습니까?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 글로벌 새판 짜기 진행될 텐데 그 어떤 그 핵심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거 선도하는 것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안에 인공지능, 뭐 무인기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즉 IT 기술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온갖 그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는 그 ETF보다는 글로벌 대표 그 선수급인 하이닉스 하나가 낫다는 입장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적을 봐도요. 레버리지 ETF 그래프 한번 보시고요. 하이닉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두 개 비교하면은 하이닉스 상승세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그것을 2배 추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코스피 200 선물이 1% 오를 때 선물 레버리지 ETF는 2%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1% 내리면 2% 내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이닉스가 지금 그 상승세가 더 높습니다. 즉 한국에서도 상승 선도하는 것은 반도체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공경제 슬로우다운 소식,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티격태격하는 소리, 이거는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공경제 망가질 운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적절하게 중공경제가 망가진다는 그 팩트가 확인되면은 그것은 not bad, but good news, very good news. 예? 중공경제 망가진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거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상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공이 망가지는 것 이상으로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글로벌 중공 대체 시장이 성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공 망한다고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망할 나라는 같이 망하겠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되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절대로 단기간에 합의로 종결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결국 중공을 서서히 잊고 중공한테는 빠이빠이 해버리고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글로벌 금융시장 쇠판 짜지는 모습이 아닌지 주목이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